네, 정보 처리기사 필기, 실기, 필기가 실기의 연장선이죠. 실기가 필기의 연장선입니다. 자, 암기 비법, 거의 뭐 1탄에 가까운데요. 암기 비법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정보 처리기사에서 항상 나오는 문제 OSI 7계층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이거를 알고 있으면 필기는 그냥 단순 암기하는 것만으로도 붙고요. 실기는 이해를 좀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7계층인데 그냥 이 7계층을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좀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외우는지 알려드릴게요. 물대내, 전, 세, 표,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 어떻게 외우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볍게 선이 더 나가고요. 가볍게 선이 더 나가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L1, L2, L3, L4, L5, L6, L7 이렇게 됩니다. 자, 물대내 전세표 응인데 이걸 이렇게 기계적으로 외우면 잘 안 외워져요. 이렇게 외울게요. 옛날에 농사를 지을 때 물을 대야 돼요. 물을 대네. 물을 댔다 이거예요. 물을 대네. 물을 댔어요. 그러니까 그 물을 대면 농사를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 전 세표, 저는 세표를 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농사 지을 때 그 물 대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대주면 전 세표를 드리겠습니다. 물 대네. 물을 대줬더니 전 세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투표할 때 세표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제 응? 하고 세 표나 줬어? 응? 하고 놀래는 거예요. 자, 이거를 그냥 이렇게 기계적으로 물 대네 전세표 응. 물 대네 물을 대줬더니 전세표를 줬다. 그래서 응? 하고 놀랬다. 이렇게 외워두면 까먹질 않아요. 근데 이제 통상은 제가 이 문제랑 이 외우는 거를 일치를 시키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치를 시키지 않아도 어차피 이게 이 물대내 전세표 응이 네트워크 계층이라는 게 그냥 이름에서 나와요. 여기가 물리 계층, 여기 데이터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이에요. 데이터 링크 계층. 좀 이게 전문 스튜디오가 아니고 집에서 하다 보니까 뭐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네요. 네트워크 계층, 그리고 여기가 전송 계층이에요. 전송 계층. 그리고 여기가 세션 계층, 여기가 표현 계층, 여기가 응용 계층이에요. 응용 계층. 자, 근데 물을 대네, 농사 지을 때 물 대네 이렇게 아시죠? 물 대네 전세표. 그렇게 물 대는 농사에 도움되는 일을 했으니까 전세표를 드리겠습니다. 선거에서 전세표. 그러니까 응 하고 놀란 거예요. 응 하고 놀란 거예요. 자, 이렇게만 외우면 필기에서는 붙습니다. 그냥 이걸 단순히 외운 것만으로도 필기에서는 붙을 수 있고요. 자, 실기에서는 실기 것까지 조금 아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면 결국은 실기도 합격을 하셔야 되잖아요. 자, 여기가 하드웨어 계층이 이 두 개가 이 하드웨어 계층이 물리 계층이고요. 여기가 커널 계층이에요. 커널. 자, 커널은 뭐냐면요. 이 하드웨어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을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하드웨어와 대화를 하는 소프트웨어, 뭐 OS라고 봐도 되는데요. 여기 맨 위에를 어플리케이션이나 유저 계층이라고 보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유저가 이 OS, 이 하드웨어랑 소통하기 위해서 이 OS가 필요한 거고요. 이 OS가 이 유저나 어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하고 소통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네트워크 개념으로 봤을 땐 이게 두 개, 세 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실기 거를 조금 더 하면 여기서는 이제 스트리밍 데이터가 흘러간다고 그래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보는 영화나 이런 거는 끊기지가 않잖아요. 계속 흘러가요.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끊기지 않고 계속 흘러가야 되는데 이건 세션 표현 응용 계층에서는 데이터가 이렇게 흐르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L4 같은 경우는요. 세그먼트라는 조각으로 나눠요. 데이터를. 이 스트리밍을 쪼개서 이제 보내려면 어느 단위로 쪼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L4 계층은 세그먼트로 나누고요. L3 계층에서는
패킷으로 나눠요. 패킷. 그러니까 스트리밍이 세그멘트가 되고 그 다음에 패킷이 되고 그 다음에 좀 흔들렸네요. 그 밑으로 가면은 여기서 이제 프레임이라는 단위로 바뀌어요. 이 프레임은 쉽게 말하면 택배 차량이 되는 거예요. 택배 차량이 패킷을 태우고 가는 거예요. 예. 요 정도 아시고 요 정도까지 이제 질문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물리계층에서의 데이터는 비트가 날아간다. 그리고 우리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데이터 링크, 그 다음에 L2 계층에서는 프레임이라는 데이터 단위가 날아간다. 그리고 그 다음에 L3에서는 패킷이 날아간다. 패킷이 날아가고 L4에서는 세그먼트의 자료형이 날아가고 L4, 5, 6, 7 여기에서는 스트리밍, 그러니까 이렇게 끊기지 않는 데이터가 날아간다. 스트리밍. 그러면은 이 스트리밍 형태의 데이터가 날아가고 그 밑에는 이제 다 단계로 끊어져서 사이즈가 좀 달리 돼서 이렇게 날아간다. 요거 하나 OSI 7계층 하는데 자, 물을 댔더니 전 3표를 드릴게요. 응? 하고 놀랬어요. 좋아가지고. 자, 요거 까먹지 말고 가시면 큰 도움 될 거예요. OSI 7계층. 왜냐면 필기에서는 거의 한두 문제 나오고요. 실기에서도 원래 한두 문제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2022년 1회 시험 5월 7일 날 본 시험에서는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좀 굉장히 좀 특이한 상황. 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또 요령은 UML이라는 게 있어요. UML은 Unified Modeling Language라는 뜻인데, 자, 이제 코딩에 관한 거예요. 뭔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코딩을 하잖아요. 근데 코딩을 할 때 처음부터 그냥 막 코딩을 막 해나가지 않아요. 왜냐면 전체적인 지도가 있어야 돼요. 그 지도를 말하는 거예요. 크게 그림으로 그려진 지도를 가지고 코딩을 하지 막 처음부터 코딩을 하면 죽도 밥도 안 되잖아요. 지도를 보고 길을 찾아가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림으로 돼 있어요. 근데 요거를 그냥 마구잡이로 암기를 일단 해놓으면 정적, 동적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또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암기하는 비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정적, 동적인데 보세요. 클, 배, 복, 컴, 패, 객 이렇게 외우는데 저기 어떻게 외우는지 알려드릴게요. 동적은요. 유, 상태, 활동, 유상태 활동, 상타, 시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써놓고 얘기할게요. 클래스고요, 배치구, 복합체, 컴포넌트, 패키지, 그리고 이건 객체고요. 여기는 use case, 여기는 상태 활동, 여기는 상호작용, 인터액션이에요. 인터액티브, 그리고 이건 타이밍, 여기는 시퀀스고요. 이것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이렇게 돼요. 어떻게 외웠냐면요. 자 보세요. 옛날에 클럼이라는 가수가 있었던 거 알아요? 클럼이라는 노래하는 그 남자 둘이서 이게 그 그룹으로 부르는 게 있었어요. 클럼. 그리고 혹시 베이비복스라고 알아요? 베이비복스 아세요? 베이비복스라는 여자로만 구성된 그 걸그룹이 있었어요. 클럼 베이비복스가 컴퓨터를 막 패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클럼하고 베이비복스가 컴퓨터를 막 패요. 그랬더니 컴퓨터가 객 하고 죽었어요. 자, 안 헤어질 것 같죠? 이거 절대 안 까먹어요. 자, 클럼하고 베이비복스가 그 두 가수 그 그룹이 컴퓨터를 막 패요. 그랬더니 객 하고 죽었어요. 컴퓨터가 객 하고 죽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는 유재석 알죠? 유재석의 유재석, 그리고 또 유상태라는 그 예전에 그 별로 되게 유명했지만 지금은 더 이상 안 유명한 그 유상태라는 저기 개그맨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개콘이라는 데 나오는 그 유상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개그맨이 활동을 했어요. 유상태라는 개그맨이 활동을 했는데 그 사람이 상을 탔어요. 활동을 하면 상을 탈 거 아니에요? 상을 탔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좀 시기하는 사람이 옆에서 그랬어요. 조용해, 시끄러워, 시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앞자를 따서 이렇게 했어요. 자, 유치하지만 까먹지 않습니다. 유치하지만 까먹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안 해놓으면 막 기계적으로 외우면 까먹습니다. 그래서 클럼이라는 그 가수하고 베이비복스라는 가수가 이 그룹이 클럼 베이비복스가
컴퓨터를 막 패. 왜 패? 왜 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객하고 컴퓨터는 죽었어요. 이게 정적이고요. 자, 동적은 유상태라는 그 옛날에 개콘에 나오는 개그맨이 있었는데 활동을 했어요. 유상태 활동. 상을 탔죠. 활동을 열심히 하니까 유명했거든요. 근데 그 상 타는 걸 보고 옆에서 시기가 났어요. 아, 시끄러워. 시꺼. 이렇게 했어요. 자, 필기는 단순히 요거를 외워두는 것만으로 그냥 다 저기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요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런데 이제 그 실기로 넘어가면 조금 더 알아야 되는데, 자, 정적은 static이라고 해요. static. 동적은 dynamic이라고 그래요. dynamic. 마치 영어 시험인 양 정보 처리 기사에서 영어 문제를 많이 물어요. 정적, 이걸 다시 다른 말로 하면 구조예요. 둘 다 정적이잖아요. structure. 왜냐면 정적인 거나 구조는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동적, 행위예요. 행위. 행위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behavioral. B-E-H-A-V behavioral. behavioral. 오케이? 이렇게 해서 동적 행위. 이 영어까지 알아두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어를 알아둬야 돼요. 클래스는 클래스고요. 배치는 deploy예요. deploy. deployment. 그리고 composite, component, 패키지, 객체는 object예요. object. use case, state, 상태는 state, 활동은 activity고요. 상호는 interactive고요. 타이밍은 timing, sequence는 sequence, communication은 communication. 이렇게 돼요. 자, 요거까지 알아두셔야 되고요. 특히 여기 시퀀스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는 그게 있어요. 그 저기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이거를 아셔야 되고요. 근데 이 메시지를 어떻게 하냐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주고받는다. 요걸 알고 계셔야 돼요. 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은 그냥 이렇게만 알고 계셔도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실기 것까지 좀 커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퀀스는 시간, 메시지. 그리고 활동 다이어그램은 스임 레인이 있어요. 스임 레인. 이제 나중에 가서 좀 더 얘기할 텐데 이렇게 크게 세로선을 이렇게 그어서 그 저기 구획을 나눠요. 활동 같은 경우. 왜? 활동은 수영이니까 그렇게 그냥 외워두시면 좀 편할 거고요. 시퀀스는 시간을 메시지를 시간 단위로 이렇게 보낸다. 그리고 이 시퀀스에서는 액티브 박스라는 게 있어요. 액티브 박스. 활성 상자라는 건데요. 활성 상자. 그리고 생명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키워드예요. 지금은 요 정도만 그냥 알고 계셔도 돼요. 예, 생명선. 요게 이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필요로 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요거 UML 처음에 우리가 뭐 했죠? 처음에 OSI 7계층 암기 비법 물대네. 물을 대줬더니 전세표, 세표를 준다. 너무 고마워서 응 하고 놀랬죠. 왜 세표나 줬지 하고. 자, UML은 OSI 7계층하고 그 다음에 UML은 클베보 컴팩에 클롬이라는 그 가수랑 베이비복스라는 가수랑 컴퓨터를 막 팼더니 객 하고 죽었어요. 객 하고 죽었어요. 안 외워질 것 같지만 외워집니다. 한 두세 번 하면 금방 외워져요. 근데 이거 억지로 외우려면 엄청 힘들죠. 자, UML 동쪽에서는 유상태라는 개그맨이 활동을 했더니 상을 탔어요. 그랬더니 아유 정말 보기 싫어 시꺼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해서 영어도 몇 개 해줬어요. 클래스 디플로이먼트 뭐 컴포짓 했고 컴포넌트 패키지 객체는 오브젝트예요. 자, 이렇게 했고요. 오늘 요 OSI 7계층하고 UML만 할까요? 아니면 뭐 또 그냥 머릿속에서 뭐 좀 확실히 또 나오는 게 DB 3요소 저기 UI 4요소가 있어요. UI 유저 인터페이스 4요소가 있는데요. 4요소예요. 4요소. 이거는 UI가 너랑 나랑이잖아요. 너랑 나랑은 유학 갔다 왔어. 유학 갔다 와서 유학 갔다 오면 어떻게 돼요? 직업을 좋은 직업 가질 수 있어요. 유연성, 학습성, 유효성, 이거 직관성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유연성, 학습성, 유효성, 직관성 이렇게 네 가지를 그냥 알고 있는 것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UI 너랑 나랑은 유학 갔다 와서 돈 많아서 유학 잘 갔다 왔고 유학 갔다 오니까 어떻게 유직 직업이 있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필기는 이렇게까지 그냥 이렇게 4개를 쓰기만 해도 합격이에요.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내용까지는 안 물어봐요. 자, 유효성은 얼마나 정확하게 그 UI가 그 목표를 달성하느냐 그거고요. 직관성은 누구라도 쉽게 그냥 딱 보면 아 이게 이거겠지. 왼쪽으로 가라는 UI, 오른쪽으로 가라는 버튼 이렇게 쉽게 알아본다는 뜻이고요. 이 학습성은 누구라도 쉽게 보고 배울 수 있다. 유연성은 UI가 쉽게 여러 가지를 유연하게 뭐 확장을 한다든가 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알면 실기에도 좀 도움이 되고요. UI 4요소 했고 또 그냥 지금 저기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 것들을 데이터베이스 한번 해볼까요? 데이터베이스 이거 지금 교재 같은 거 안 놓고 그냥 머리에서 생각나는 것만 하는 건데도 이렇게 외울 게 많아요. 교재 놓고 하면은 외울 거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는데요. 요거 한번 해보고 일단 저기 또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베이스에 3요소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3요소가 뭐냐면요. 객체가 있어요. 객체. 그리고 관계가 있고 속성이 있어요. 속성. 그리고 이게 엔터티고요. 그리고 속성의 애트리뷰트. 영어는 잘난 척 하려고 쓰는 게 아니고요. 실제 시험에 나와요. 관계는 relationships 이렇게 나옵니다. 객체. 근데 여기에 데이터베이스 구성의 3요소가 또 있을 거예요. 이거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이거는 제약 조건이에요. 제약 조건. 어떻게 외우는지 알려드릴게요. 제약 조건, 연산, 구조 이렇게 됩니다. 이게 되게 헷갈려요. 자, 데이터베이스 3요소는 DB를 조금 해보면은 아실 텐데 이 객체라는 거에 대한 정의도 자주 물어봐요. 현실 세계에서의 어떤 물질이나 대상을 컴퓨터 상에서 구현하는 것을 객체라고 해요. 그리고 관계는 이런 객체들이 맺고 있는 서로 간의 관계예요. 이 객체가 이 A라는 객체가 B라는 객체랑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어서 움직이는가. 그리고 속성은 이 DB의 그 필드라는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있으면 뭐 이제 학번, 뭐 이름,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하나하나를 이 이름, 학번 얘네 하나하나가 다 속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성의 3요소는 어떻게 하냐면요. 제약회사에서 연구를 했네. 자, 데이터베이스 제약회사에서 연구를 했네. 자, 연산 구조, 제약회사 제약조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만 외우면 필기 정도는 합격을 해요. 제가 이제 교재를 좀 보면서 개념을 설명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실기까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제가 정리해 놓은 거를 좀 꺼내 놓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그 자료를 안 가져와 가지고 머릿속에서 막 뽑아내려니까 좀 고통스럽네요. 예, 알겠습니다.